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드라마틱했던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을 놓고 평가가 엇갈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행동으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 못하는 객을 자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출발합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놀라운 직관과 통찰력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정상회담 평가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행동으로 북미 적대 관계가 종식됐다,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금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물론 점에서? 문재인 예.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켰고, 특히 북미 간의 가교역회를 해서 공동 주연으로 데뷔가 됐지만은 아직 좀 지나친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예.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종전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만남이다라고는 보십니까? 그렇죠. 예. 북측 표현대로 하면은 이건 대사변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더라도 진짜 역사적 순간 아니에요. 전쟁을 했던 미 합중국 대통령이 66년 만에 월북을 했다가 김정은 위원장과 공동으로 탈북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일을 두고 예. 일부에서 객이다. 뭐 왜 안 보이느냐? 예. 이건 또 너무한 거예요. 창밖의 남자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게 말도 안 되죠. 아니, 더욱 웃기는 것은 왜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태극기가 없느냐? 예. 왜 북미 정상회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 들어갔냐?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인공기 걸어놓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아, 그것은 예.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초석을 깔고 말해 준 거예요. 사실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관계가 나쁠 때는 한 발 앞장서서 끌고 가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처럼 북미 관계가 좋으면은 한 발 뒤에 물러서서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예를 들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문재인 대통령과 예. 공동 수상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된다. 예.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좋아했어요. 예. 심히 좋아하더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고 또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지 남북 간의 문제도 아니고 북중 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건 잘한 거예요. 거다. 예.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소개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서 북미 회담으로 이렇게 갔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최근 일련의 발언이나 또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 간의 친서나 북중 정상회담, 즉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나 이런 일련의 것을 보면은 한미 간에도 공조가 튼튼하고 한중 관계도 공조가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금 현재 미국의 협상 실무대표로 김명길 예. 전 베트남 대사가 나온다 예. 하는 것까지도 이미 남북미 충분한 사전 예. 조율하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한미 간 공조가 좋았고 예. 남북 간에도 많은 물밑 접촉의 결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역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한 거예요. 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시진핑 주석도 G2 국가 평양 가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인상 써버리니까 못 가잖아요. 이걸 미국의 실체를 모르면서 보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보수의 자격이 없어요. 예. 보수는 본래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 게 보수입니다. 앞으로 이제 남북 관계 전망 또 북미 회담 전망 한번 여쭤볼 텐데 그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이호 여사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조화 조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가서 만나셨는데 혹시 그때 무슨 뭐 낌새나 뭐 이런 것도 뭐 좀 못 느끼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저는 느꼈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김여정 부부장을 몇 차례 만났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말씀 다음에 예. 제가 한 거예요. 김여정 부부장을 제1부부장을 많이 쳐다보면서 지금 사실상 제1부부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고위급 회담을 하는 겁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처음 아닌가. 예. 접촉은 있었지만 협상은 없었다. 그런데 이 고위급 회담 정신을 살려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종국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비핵화의 길로 가야 되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보고 잔잔히 웃더라고요. 예. 미소를 예. 머금고 있더니 단호하게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이호 여사님의 유지를 받드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예. 특사로 맨 처음 싱가포르에서 북한 특사를 만나서 제가 열심히 이틀간 설명을 하고 나니까 북한 특사가 그래요. 김대중 선생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정상회담 된다. 예. 그래서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짜릿하게 전율이 오는 예. 게 북미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예. 그래서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정상의 친서, 시진핑, 방, 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고 예. 제 나름대로 미국에 있는 몇 분들하고 통화를 하니까 바로 29일 아침에 7시에 제가 목포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예. 그런 얘기를 예. 해서 제가 7시 반에 이건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상봉과 예. 회담이 이루어진다. 판문점에서 이루어진다. 예. 그렇게 제가 뭐 일부 언론에서는 박지원은 적중했다 하는데 뭐 어쩌다 그렇게 했겠죠. 그 정도 적중만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니까. 아니 그것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 그 흐름이 그렇게 되더라. 예. 그래서 저는 판문점에서도 직감적으로 예. 느껴지더라. 김여정 부부장 위상이 좀 올라간 것 같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때 다녀와서 예. 김여정 부부장의 건강이 대단히 좋고 당당하더라. 예. 그리고 단호한 그 모습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김정은 위원장의 세습이 아들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예.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예.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후계자일 것이다. 후계자로 지금 현재 들어서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전에서 당당하게 서열 7위 반열로 올라갔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런 코스를 간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 나이를 봤을 때 아직 후계자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아무튼 김여정의 위상이 좀 올라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런 위상도 올라갔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국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상당한 준비를 해나간다. 예. 그렇게 봅니다.
되게 그런데 이제 권력은 권력자와의 거리에 따라 비례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김정은 위원장 곁에서 이렇게 수발을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권력이 세졌다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또 여러 사람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좀 뜸하고 그 자리를 현송월이 대신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좀 밀린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저는 절대 밀렸지 않다. 지금 모든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있을 때 예. 자기 동생만 자꾸 나타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좀 피로해서 쉬고 차원일 수도 있다는 있군요.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짧게 남북 회담 또 북미 회담 전망 한번 해 주시죠. 저는 만약에 실무회담으로 되면은 사실 이번 3차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은 빅딜이 된 겁니다. 하노이 회담의 노딜에서 빅딜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예. 북한이 바라는 완전한 경제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합의문에 서명은 안 했지만 예. 양 정상 간에 상당히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무회담으로 넘긴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이 처음부터 주장한 점진적, 동시적 해결 방안과 미국이 얘기한 포괄적, 일괄 타결 방법을 접점을 찾았다. 예. 그래서 이러한 합의는 탑다운으로 결정됐지만은 미국이 바라는 바람업 예.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잘 된다고 예. 하면은 하노이 회담 때 서로 물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변 그리고 ICBM을 폐기해 준다고 하면은 전문가의 초청을 받아서 폐기를 한다고 하면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원유 수입의 예. 완화까지 가줄 것이다. 예.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달라 예. 하니까는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을 예. 오시라.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가능성. 했는데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까지 날아갈 비행기가 없죠. 없습니다. 예. 참매 1호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갈 때는 중국이 예. 비행기를 제공해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만약 실무회담이 잘 진척되면은 9월 혹은 10월 초에 뉴욕의 유엔 총회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예. 뉴욕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에서 남북미 예.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 4대국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 예. 평화협정까지 가야만이 1차적으로 해결이 된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뉴욕은 무슨 비행기를 탈 예. 것이냐? 저는 유엔 사무처에서 비행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엔 사무총장은 전용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똑같죠. 예. 그러니까 유엔은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만약 이런 때 반기문 사무총장이 재임하고 있었으면 예.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오십시오 예. 했는데 저는 처음 1차 회담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엄청난 비행기 몇 대와 그렇죠. 장비 네. 그 인원이 엄청납니다. 이 방대한 모습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좀 거시기하고 또 솔직히 말해서 예. 평양이 그러한 인원을 수용할 감당할. 수 있는 예. 그런 캐파시티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워싱턴도 평양도 아직은 빠르고 예. 유엔이 제일 뉴욕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9월쯤 9월쯤 또는 10월. 잘 되면은 예. 실무 협상이 잘 돼야죠. 예. 그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요. 더 전에 봐야죠.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쯤 혹시 있을 것 같습니까? 8.15 답방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은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은요, 인적 자원, 맨파워가 적어가지고 무슨 일을 동시에 추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북한의 모든 외교, 국력은 실무 협상으로 예. 들어가면은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하일 밑에서 예. 남북 간의 대화는 하겠지만은 정상회담을 해서 예. 결코 득이 될까? 그리고 북한도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당분간은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 만약 교착이 오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 앞서서 나가서 평양을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실무회담에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무튼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전례를 만드는 것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예. 남북 정상들은 그 정도의 신뢰는 가지고 있고 네. 의존도 필요 없잖아요. 예. 필요하면 반분점에서 만날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문은 열려 있지만은 실효성이 더 없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예. 당분간은 차라리 없는 것이 북미 실무 협상에 돕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골치 아픈데요. 어제 이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 합동조사단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요지는 경계 실패는 있었지만 은폐 축소는 없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가 믿어요? 저는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말고 교류 협력하면서 평화를 지키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 유화 정책을 쓰면요, 안보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목선이 삼척항까지 온 것을 파도가 치니까 예. 파도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해임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예. 20여일간 아무런 사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지금 그 정도 뭐 이상한 얘기를. 아니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경고를 했는데 예. 무엇 때문에 경고를 했어요? 오히려 발표하지 않은 것만 또 더 불신을 조장하고 예. 있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열리잖아요. 또 정기 국회가 계속된단 예. 말이에요. 안보의 허수를 지적하는 한국당에게 얼마나 좋은 구실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조사도 실패하고 발표도 실패한 거네요. 누구한테 경고했어요? 경고했는데 왜 경고했어요? 이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평화당은 국정조사 하자는 입장입니까? 우리 당이 예. 맨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나 5.18 특별법, 여순 반란사건 특별법, 그리고 윤리특위 연장 안 했거든요. 예. 이러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법을 먼저 해라. 그리고 한국당은 늘 5.18 특별법에 대해서 다 약속을 하고 실제는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 5.18 여순 반란 그리고 윤리 구성하면은 국정조사 하자. 예.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고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혹시 생각하시기에 그 배가 들어왔다면 그리고 은폐 축소를 하려고 했다면 무엇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점이 가장 석연치 않으신가요? 저는 예.
한국당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섣불리 자기의 추측이나 돌아다니는 인터넷 가짜 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철저한 진상조사를 예. 정부에서 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발표하고 그리고 책임자를 대통령께서는 문책해야 예. 안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예.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신독재다 이렇게 규정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연히 예. 그 대표연설 후에 나경원 대표를 만났어요. 예. 대북 문제 등 나와 틀린 부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잘하더라. 그렇지만은 독재의 후예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신독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분들이 박정희 전두환 후예들 아니에요. 웃고 말았죠 뭐. 그건 어울리지 않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하려면은 자기들 자신부터 처절하게 반성하고 예.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야당에서 뭐 대통령한테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도 대변인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다. 예.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제 조금씩 모드를 좀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외에서 일단 안으로 들어왔고 요즘에 보면 계속 이제 중진 원로급 잇따라 만나면서 조금씩 내부 단속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황교안 체제 잘 정착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잘 되리라고 봤는데 예. 역시 정치 초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해요. 예. 자기 아들 문제도 괜히 해가지고 아마 가정불안 날 거예요. 조사받게 하고. 엉덩이 춤도 그 자리에서 뭘 하겠어요. 그 연습 그런데 잘해서 예. 그러한 것을 솔직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하듯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굉장히 실추하고 있다. 예. 역시 황교안 대표는 훌륭한 법조인은 될 수 있을 망정 예.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길을 가고 있다. 만약 예. 장애투쟁에서 태극기 부대와 예. 한국 당원들한테 상당한 지지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됐든. 예.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처럼 딱 선언하고 국회로 들어왔으면은요. 황교안 다시 봤을 거예요. 예. 재미 들리니까 한없이 계속하다 지금 망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코 지금 식으로 하면 성공 못하니까 예. 좀 발상의 전환을 해봐라. 예. 그렇게 권하고 그러면 좀 싶습니다. 잘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예. 그건 미지수죠.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방부에서도 파도 속에 목선이 안 보였다는데 네티즌들이 찾아내잖아요. 파도 없었다. 황교안 대표의 변명을 우리 국민이 하는 거예요. 틀렸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발상을 해서 완전히 허를 찔러야지. 예. 뭐 선배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 뭐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지. 지난번에 대한애국당 지금 이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이제 바꿨는데 그때 홍문정 의원 공동대표 되고 그럴 때 앞으로 한 5, 60명 정도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저는 5, 60명이라고 안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홍문정 의원이 그렇게 그랬군요.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친박신당은 생긴다. 예. 그리고 박근혜는 존재 자체가 정치예요. 과거 삼김처럼 특정 지역에 공천을 하면은 당선시킬 힘을 가진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자기 탄핵을 찬성한
한국당 의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박 신당은 생기고 예. 더욱이 패스트트랙이 되면은 더 많이 당선될 수 있지만은 최소한 지금 현행 선거법으로 하더라도 20명 이상을 당선시켜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예. 저는 그것만은 점쳤습니다. 예. 파괴력이 있을 거다. 아니죠. 이렇게 예상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정치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별 때마다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좀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조만간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